자, 여러분, 미국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에서 총격 사건이 지금 일어났죠. 용의자는 민주당의 후원금을 낸 31세 남성이라는 요거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사를 보고 비트코인 롱을 진입을 했습니다. 미쳤냐고요? 아니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이게 왜 당연한 판단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시작하시죠. 자, 오늘 기사 4개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총격 사건, 하나는 자작극 음모론, 하나는 트럼프 지지율 이야기, 하나는 크립토 2,700억 이야기. 얼핏 보면 전혀 다른 뉴스 4개인데요. 제가 이 4개를 다 한꺼번에 연결해서 비트코인이 조만간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BBC 코리아 기사입니다. 4월 25일 밤 워싱턴 힐튼 호텔 트럼프가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 참석했다가 총격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잠깐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현직 대통령이 자기 비판하는 기자들이랑 악플러들이랑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 먹는 자리입니다. 1921년도부터 이어온 전통인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마지막으로 2011년도에 갔었고 대통령으로는 15년 만에 처음 간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총격이 탕탕 일어났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31세 남성 콜 토마스 앨런, 산탄총 권총이 칼까지 들고 경호원들한테 돌진했어요. 비밀경호국 요원 한 명이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방탄복이 없었으면 죽었다라고 기사가 나옵니다. 트럼프는 대피했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은 늘 충격적이며 이 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덤덤하게 말했는데 이 발언이 굉장히 계산된 말이라고 봅니다. 담담하게 흔들리지 않는 척. 그러면서 이전에 24년도 버틀러 적용 이야기까지 같이 꺼냈거든요. 요거죠. 요거 어딨죠? 여기 있습니다. 요 유명한 사진 있죠? 트럼프 요거 굉장히 유명한 짤로 변했습니다. 난 이전에도 요거 말고도 오늘 말고도 2번 더 있었다라는 걸 굳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두 번째 기사의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4월 27일 오전 10시에 YTN이 오늘 아침에 전문가 2명 불러서 이번 사건 분석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이란이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위기감 조성하려고 스스로 연출했다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전문가들 분석 들어보면 자작극은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경호원이 실제로 총을 맞았거든요. 자작극이면 경호원을 쏘게 할 이유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란은 왜 자작극이라고 주장하냐? 여기 써 있습니다. 심리전입니다. 역심리전. 트럼프가 이 사건 자체를 앞으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그리고 이란 군사 행동 합리화했을 게 뻔하잖아요. 이걸 이란이 미리 간파한 겁니다. 저거 어차피 자작극이야 라는 프레임을 먼저 심어버리면 트럼프가 아무리 활용하려고 해도 이거 다 쇼잖아 하고 희석이 돼버립니다. 이게 요즘 지정학 싸움의 방식이에요. 총 들고 싸우는 것보다 이런 거 미리 프레임 딱 씌워두고 싸움이 훨씬 중요한 시대인 거죠. 자, 두 번째 포인트, 외로운 늑대라고 합니다. 용의자 폴 토마스 앨런, 캘리포니아 명문대학 출신인데 민주당에 후원금 낸 기록도 있고요. 전문가들이 이 사람한테 붙인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외로운 늑대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외로운 늑대가 뭐냐면 집에 틀어박혀서 SNS만 주구장창하다가 확증 평양이 극단까지 간 이 정신 이상자들을 말하는 단어예요.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 급진화되는 건데 또 다른 용어로 맨헤라라는 이런 용어도 있죠. 쿠rum이 좋아하고 이런 정신 이상자들이 요즘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꽤 많아요. 온라인 안에서만 살면서 자기 생각이랑 다른 정보는 아예 안 받아들이면서 그게 극단까지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건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미국 정치가 지금 구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패턴이거든요. 자, 그럼 세 번째 포인트, 이번 사건이 24년도처럼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냐? 전문가들 의견이 좀 갈렸어요. 선거 전이고 트럼프가 직접 피를 흘렸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저 지도자를 지켜야 한다는 요 사진, 여기 피 흘리고 있으시죠? 여기 이 사진을 보면서 공분을 폭발시켰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이고 이때처럼 총을 맞으면서 피까지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버틀러 사건만큼 폭발력은 없겠지만 중간 선거를 7개월 앞둔 지금 우리 편을 지켜야 한다는 정서를 건드릴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그 정서가 중간 선거로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오늘 제 핵심 논지인데, 요 전에 세 번째 기사 보면서 트럼프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부터 트럼프의 경제 대처 방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 왜 떨어지냐? 여기 보시면 현재 73%가 경제를 가난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관세 때문에요. 취임하자마자 중국에 145% 때리고 나머지 나라들한테도 기본 10%씩 때리면서 관세 정쟁으로 엄청나게 말 많았잖아요. 그 결과가 결국 미국 마트 소비자한테 물가로 직접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내가 뭘 구매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 이거를 이제 직접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지율이 하락이 되면은 다음에 뭘 꺼낼까요? 바로 요거는 해외 분석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결국 크립토 카드를 꺼낼 거다. 왜냐면 트럼프는 늘 그래왔어요. 지지율이 흔들릴 때마다 젊은 층을 끌어당길 수 있는 카드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20대에서 40대한테 비트코인이랑 크립토만큼 강력한 카드가 없어요. 24년도 대선에서 트럼프가 젊은 남성표를 싹쓸이할 수 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크립토입니다. 미국을 크립토 수도로 만들겠다라는 그 공약, 그게 실제로 표를 움직였죠. 그럼 지금 트럼프가 크립토 카드를 아직 본격적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진짜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자기 중간선거 나오기 전까지. 비트코인 전략 비축자산 발표했고 크립토 친화적 인사도 행정부에 심어놨지만 클래리티 법안은 아직 통과 안 됐고요. 제도권 자금 유입을 열어줄 진짜 빅 카드는 아직도 손에 꾹 움켜쥐고 입을 꾹 닫고 있는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카드를 꺼낼 명분이 더 커지죠. 젊은 표 다시 끌어올려면 크립토 부양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트럼프가 크립토 카드를 더 빨리 꺼낼 이유가 명확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던 적이 분명히 있었죠. 자, 그럼 네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영국 가디언 기사입니다. 한 줄로 먼저 요약하면요, 클래리티 법안을 7월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크립토 업계가 친크립토 의원들한테 2,700억 이상을 쏟아붓고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풀어볼게요. 클래리티 법안 뭔지 아시죠?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리해서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여는 법안. 그게 근데 왜 7월 전이냐? 자, 여러분 우리 추억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수능 끝나고 그때 그 반 분위기 기억나시나요? 선생님들이 수업 제대로 안 하고 다 자게 해주죠. 왜? 애들이 이미 마음이 다 떠나 있으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미국 의회가 딱 그렇습니다. 중간 선거가 11월인데 여름만 되면 의원들이 다 자기 선거구로 내려가서 유세하느라 바빠집니다. 국회가 사실상 멈춰지는 거예요. 7월 전에 표결 못 가면 이 법안은 선거 끝날 때까지도 손 못 댈 수도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또 판이 바뀔 수도 있고, 의원 구성 바뀌고, 위원장 바뀌고, 법안 자체가 폐기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크립토가 이기면 문이 그때 엄청나게 크게 열리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 싸움에서 꼭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에서 크립토 쪽이 이기게 되면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블랙록 ETF 처음 열리자마자 14조가 들어왔어요. 14조. 그건 창문 하나 열린 거였고, 클래리티 법안은 그냥 벽을 허무는 겁니다. 창문 하나에 14조 열렸는데 대문이 아니라 그냥 벽을 허물어서 다 들어오게끔 한다?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기사 4개 다 봤습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 만찬장에서 총격, 그리고 두 번째 자작극 음모론, 그리고 세 번째 트럼프 지지율, 경제 지지율 하락, 그리고 네 번째 크립토 2,700억 중간선거 투입. 이게 다 따로 노는 뉴스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렇게 읽혀집니다. 자, 총격 사건으로 트럼프 지지층 감정이 자극됩니다. 그 감정이 중간선거 투표율로 연결이 되어 경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으니 트럼프는 젊은 표를 다시 끌어올 카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무슨 카드냐면 크립토 카드입니다. 아직 안 꺼냈어요. 그 사이 크립토 업계는 2,700억을 쏟아부으며 7월 전에 클래리티 법안 통과시키려고 죽기 살기로 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다 맞아떨어지면 비트코인 상승하는 거는 꿈의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999K가 진짜 바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기사들이 딱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어요. 법안이 밀릴 수도 있고요. 중간 선거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미래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많은 돈과 정치력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드문 일이죠. 중앙 권력이 흔들릴수록 탈중앙 자산의 이유가 커진다. 그러니 눈앞에 놓인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한 줄. 미국 정치가 흔들릴수록, 달러 신뢰가 흔들릴수록, 크립토 입법이 속도를 낼수록 비트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9K 시간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93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뉴스 해석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방송사보다 빠른 뉴스 채널 코인레스 뉴스 채널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시죠. 뉴스보다 빠른 코인 채널 코인랩스 뉴스 채널 입장 방법. 영상 하단 링크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세요. 클릭 후 텔레그램 뉴스 채널로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뉴스 속보와 다양한 이벤트를 받아가세요.